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별 강의를 하겠는데, 특별 손님을 또 초대했어요. 그 손님은 바로 박경엽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요, 특별 강의를 할 건데요. 뽑기로 어떤 걸 할지 정해보겠습니다. 이 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용을 한 개 골라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터치하세요. 좋아요. 정해졌습니다. 초록색이군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운동입니다. 그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먼저 도미노부터 쓰러뜨리고요. 좋아요. 그럼요. 이 전지 알죠, 여러분? 1.5V 알죠? 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거 참 평범한 거요. 그런데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몇 볼트인가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예, 네모난 박스는 네. 대체로 9V인데요. 네. 그 6V나 9V나 12V나 24V나 네.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1.5V짜리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든지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전류량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V를 많이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큰 전력이 강한 걸로 만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요 터빈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 좀 거창해 보이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아요. 터빈이 어떤 건지 좀 말해보세요. 터빈은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네. 돌리려고 하면 그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을 흘려가지고 물의 힘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거는 수차라 그래요. 물의 힘으로 돌리는 터빈. 그거는 수력발전소에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는요,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걸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터빈 쪽으로 수증기를 쏘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터빈 둘레에는 날개가 있어요. 우리 선풍기의 날개처럼. 그 날개에 아주 높은 압력에 수증기가 가서 부딪히면 그 날개에 부딪히면 그 힘에 의해서 이 전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 안에 있는 구리선에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요. 비행기 터빈은요. 네. 찬공기가 들어가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따뜻한 바꾼 다음에 터빈 축이 돌아가가지고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다르네요. 찬 공기가 들어가서요. 네. 찬 공기가 들어가서 그걸 네. 비행기의 휘발유, 응? 비행기 휘발유하고 섞어서 거기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팽창을 하겠죠? 네. 그러면 아주 높은 압력의 뜨거운 공기가 되거든요. 네. 그걸 뒤로 흘려주면서 그게 터빈을 돌립니다. 네. 발전기하고 비슷하죠? 발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요. 이번엔요. 오, 풍력 발전기네요. 그렇네요. 그럼요. 이번엔요. 원자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원자력 있잖아요. 네. 많은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예. 원자력, 네. 풍력, 네. 그리고 또 수력, 화력, 네. 수력,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태양광, 태양광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요, 예. 딱 원자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공학과니까 좀 잘하는 걸 해보기로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럼요, 원자력이요.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예. 중성자가 와가지고 우라늄으로 235 원자의 핵으로 바꾼 다음에 예. 퍼뜨려가지고 에너지는 위쪽으로 가고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파츠가 이렇게 위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요. 예. 정확히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오호. 그 원자를 네, 원자가 붕괴가 되면요. 네, 쪼개지면은요. 그때 에너지도 나오고 그 에너지 나오는 양은 물질이 소비되는 것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그건 아인슈타인이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그 없어지는 질량의 제곱만큼 MC 제곱, 없어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라늄을 붕괴를 시키면 깨뜨리면 여러 가지 입자로 나누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체 질량은 감소를 하고 줄어들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네,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이면 그 끓은 물의 수증기가 아까 말씀드린 터빈을 돌리는 건데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은 아주 안전합니다. 첫째. 응?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주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응?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거의 계속 고장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가거든요. 반면에 네, 그 반면에 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는요.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겠죠. 응? 풍력 발전기는 어때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네. 자기 용량이 있으면 네. 자기 용량의 태양광은 12%, 1년 평균. 그다음 풍력은 자기 용량의 22% 밖에 발전을 못 하는데 원자력은 90% 이상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아주 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원자로고 있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예. 열기 교환기에 가가지고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 물이 흘러가가지고 거기 다시 통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는데 원자로이.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위쪽 부분은 물이고 통이 있고 거기에 다른 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터빈이 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발전기가 가가지고 냉각탄이 지나가지고 충전에 가는 게 보이는데요. 이 설명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여기서 원자로에서요. 네. 원자로에서 아주 뜨거운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관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물이 있고요. 네. 물에 뜨거운 관이 지나가면 물이 끓겠죠? 네. 그 끓은 물의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터빈하고 이 발전기 축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그럼 전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터빈을 돌린 그 수증기는 이렇게 이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서 찬물을 속을 통과시켜가지고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네요. 네. 그런데요. 이번엔요. 좀 다른 발전소에 대해서도 말해보겠는데요. 당분간 체감 필요 없을 거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발전소의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은요.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할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화력은 나중에 말해줘요. 태양부터요. 태양광은 낮에만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태양광이 빛나잖아요. 그런데 해 때문에 이래요. 그런데 또 밤이 돼버리면 해가지고 전기를 못 만들죠. 전기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건 효율적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게다가 낮에도 그래요. 잠깐만요. 낮에도 비가 오는 날, 구름이 낀 날, 안개 낀 날, 그리고 먼지가 많은 날 이런 날은 다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풍력 발전기는요. 예. 뭐 제주도에서는 조금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2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보자. 76%는 다른 전기로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풍력 발전기는요. 바람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거기를 그 프로펠러에 돌려가지고 자석이 있고 거기 달려있는 코일이 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인데요. 이건요. 바람이 많이 불 때만 그렇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거의 안 부는 날에나 아니면 나라에서는 거의 효율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젠 수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력은요 딱히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요 전기 공급량은요 뭐 보통 비슷하겠지만요. 하지만 환경에는 별로 나쁜 점은 안 미치고 그리고 또 다른 별로 나쁜 점은 없는데 뭐 넘치는 거 빼고요. 수력은요 네.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은 발전소지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뭔가 하면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네. 그런데 물은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요 이래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있는 화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화력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연료만 많이 쓰고 연기도 나고 그리고 또 지구 온층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석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달아버리면 쓸데 없어지고 정말 나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 무비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한 거 봐가지고 무비에서 원자력 발전소 셧다운 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력 발전소를 늘려라 해가지고 문재인이 그래야겠네 해가지고 딱딱딱해서 문재인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원자력 대신 화력에는 화력 발전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 네. 그다음 기름을 떼는 화력 발전소,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떼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그 이산화탄소, 우리 지구 온난화 지수를 높여주는 주 원인.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아주 우리 숨 쉬는데 지장이 많은 그 매연 물질 그런 걸 발생시키는데 그 순서대로 발생시키는 양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석탄을 떼는 게 제일 매연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다음 석유, 기름 떼는 거.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인데요. 네. 요즘은 그런데 석탄하고 이 기름을 떼는 발전소들도 굴뚝을 통과해 매연이 나갈 때 그 나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아주 최신형 석탄 발전소는 굴뚝에서 나가는 매연 물질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그 전기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해요, 싸요. 네.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석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비싸요. 비싸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요. 발전이 많이 될 때는 아주 많이 되고 네.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저장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장 장치가 비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배터리는 그 어마어마한 저장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가 너무 비싸겠죠.